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입니다. 이란 핵협상 프레임워크 이렇게 불리는 예비적인 합의가 미국과 5자국 그리고 이란 사이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과 처리에는 오바마 대통령, 의회, 이스라엘 모두 아주 극명하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관련자들이 이 의견이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또 어떤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가, 과연 이란의 핵 협상이 궁극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베스트 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의회, 특히 공화당 상원 쪽에서는 세부 사항조차도 미비한 매우 위험한 합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을 만들도록 길을 열어주는 최악의 딜이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 지난 4월 2일에 예비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그리고 6월 말을 목표로 해서 이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서 더 구체한 협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협상 과정에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5자국이 이제 합의를 해야죠. 일단 이 예비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합의에 의회도 동의를 해야 되고 우방국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수니파 진영인 사우디 등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딜이 결국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 핵 협상이 중요한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죠. 중동 전체의 안정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급 지역의 안정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칫하면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유럽 전체로 이란의 핵 사정거리가 확대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만일 이란이 지금 의심을 받는 대로 ICBM을 개발한다면은 미국도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화이트하우스와 의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우디 모두 의심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거의 모든 합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우려가 깊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기간 시설에 대한 것인데 화이트하우스에서는 기간 시설, 핵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폐쇄가 되고 나머지 시설들도 저농축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운영을 한다. 이런 그 생각이고, 의회에서는 기간 시설 자체를 그대로 두면은 핵 합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또 원심 분리기, 화이트하우스에서는 대부분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이 그 폐쇄가 된다. 그러니까 그 운영은 매우 국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이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가 그대로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찰, inspection, 화이트하우스는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감시 감독이 가능하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의회 쪽에서는 만일 이란이 비밀 장소, 은밀한 장소에서 핵 개발을 하면은 이 넓은 땅에 감시가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위험한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sanction. 화이트하우스에서는 IAEA의 사찰 결과 합의 이행을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sanction을 점차적으로 풀겠다, 그런 그 주장이고, 의회 쪽에서는 지금 sanction 해제에 대한 합의 내용 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자칫하면은 이것을 해제해주고 수백억 달러의 돈이 그들의 금고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핵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농축된 우라늄과 플라토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화이트하우스에서는 대부분 폐기 처분하고 아니면 제3국으로 내보낸다고 합의를 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의회 쪽에서는 이것이 분명치 않다. 저농축분이라도 이것을 이란 땅에 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어차피 이란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핵 개발을 시기를 늦추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근본적인 이견에 따라서 의회가 이 합의를 무효화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밥 코커 상원의원, 리퍼블리칸이고 테네시 출신 상원의원인데 지금 현재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은 정부가 외국과 어떠한 협상을 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60일 동안의 검토 기간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 그런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60일 동안 검토를 한 이후에 의회가 표결에 의해서 정부의 합의 사항을 인준해 준다. 그런 법안입니다. 만일 의회가 인준을 안 한다면은 표결에 따라서 그 합의는 무효화된다. 이런 법안입니다. 현재 의회는 이제 공화당 다수고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 다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상원 내에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의회가 이를 민주당 공화당 범정당적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비토권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3분의 2 선까지 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로서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언론을 동원하고 의회를 동원해서 강력한 라비 활동을 며칠째 펴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우 그 다독거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의회 이번 법안의 그 키 멤버인 밥 코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하고 의회가 의원들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부와 국민들의 고민과 우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독거리는 그런 입장을 며칠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내심 타게 되겠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사설 제목을 뽑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다. 그런 사설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이 더욱 사태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이제 상원 원내 총무감인 척 슈머 상원의원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보수 쪽에 동조를 하는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의원은 뭐 중견 의원이고 지금까지 상원에 총무를 했던 해리 리드 상원의원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차기 총무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막강하죠. 만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번 법안에 동조를 하게 되면은 소위 비토 프루프 그 비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표서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그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합의된 국제적인 협약을 다시 말해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를 무효화하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반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다음 주부터 이번 법안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트하우스는 6월 말을 목표로 포괄적인 협상 도출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핵 협상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